트럼프가 완전히 푸틴과 절친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는 제초두고요, 미국이랑 러시아가 사우디에서 협상을 하고 있죠.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트럼프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게 왜 여러분과 우리에게 중요한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커피 한잔 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세요.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키이우 시내에도 폭발음이 들립니다. 2022년 2월 24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뉴스가 전해집니다. 그때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길어봤자 3개월, 짧으면 3주 안에 끝날 거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벌써 3년이 지났어요. 누구도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죠. 초반에는 정말 드라마 같았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망가지 않고 무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서니까요, 세계가 감동을 했죠.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요, 마치 장군과 같은 모습을 보였던 거죠. 전쟁 지도자로 변신을 했어요. 이건 마치 무슨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거든요. 서방 국가들은요, 우크라이나한테 돈과 무기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러시아에는 강력한 경제 제재 정책을 내렸어요. 러시아의 올림픽 참여는 박탈됐고요. 맥도날드와 코카콜라까지 러시아에서 철수를 해요. 심지어 러시아 부자들의 초와 요트까지 압류가 되어졌죠. 뭐 돈도 뺏겼고요. 와, 우크라이나 정말 잘 버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데요. 어떤 실수였을까요? 러시아 본토를 때려야 한다. 이게 우크라이나의 새 전략이었거든요. 서방에서 받은 최첨단 무기로요,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언뜻 보면 좋은 전략 같았지만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크라이나는요, 최정예 부대를 러시아 본토에 집중시켰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 대문이 활짝 열린 상황이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러시아군 돈바스 지역 급속 점령, 우크라이나의 최정예 부대 6만 명 사망.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의 허점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에 집중하는 동안요,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서 빠르게 영토를 뺏어나갔고요.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쿠르스크 지역도 64%를 다시 가져왔죠. 마치 체스게임에서 체크메이트 직전까지 바로 온 상황이에요. 지금의 상황이. 현재는요, 러시아가 확실히 승기를 잡았어요. 이거 우크라이나 못 이겨요. 그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싸웠을까요? 영토와 역사적인 이유도 있지만요, 실은 땅속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쉽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시죠? 그 안에 히토류라는 특별한 광물이 들어가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첨단 기술에 필요한 그런 광물들이 우크라이나에 정말 많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세계 히토류 수요의 7.5%를 우크라이나가 공급을 하고요. 티타늄이요, 세계 공급의 7%가 우크라이나산이에요. 리튬은 세계 매장량의 3분의 1이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총 가치가 얼마냐고요? 무려 1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요, 약 1경 6천조 원. 미쳤죠 진짜? 아, 이거 진짜 우리나라 당군 할아버지, 이거 진짜.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광물의 53%가요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동부와 남부 지역에 집중이 되어져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진짜 돌겠죠. 이건 마치 뒷마당에요, 수조 원의 돈이 묻혀 있는데요, 옆집 사람이 당장 넘어와서 여긴 내 땅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저런 광물이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여태까지 왜 최빈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우리나라를 나토에 가입시켜주고요, 장거리 미사일을 허락해주면 이 광물을 함께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아마도 젤렌스키의 계산은 이랬을 거예요. 미래의 보상을 약속하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아내자. 그렇게 이 전쟁을 끝내자. 근데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요. 트럼프는 이렇게 역제안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너희한테 3,500억 달러를 지원을 했다.
그 대가로 너희 광물 개발권을 당장 내놔라. 근데 트럼프의 이 말은 사실 좀 과장이거든요. 실제 지원금은 1200억 달러 정도예요. 거의 3배 정도 부풀렸거든요. 더 놀라운 건요, 트럼프가 이런 제안을 해요. 재건 투자 기금을 마련하자. 5천억 달러 규모의 기금은 이렇게 작동을 하거든요. 미국이 모든 기금의 권한을 가진다. 우크라이나 자원 개발의 50%를 미국이 가져간다. 신규 사업 라이센스 50%도 미국의 몫이다. 석유, 가스, 항만까지 모두 다 포함한다. 이건 마치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때 친구가 살짝 도와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네 집 절반 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젤렌스키 입장에서는요, 이건 나라를 팔아먹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미래의 안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국 기업이 와서 사업을 하는데 설마 러시아가 다시 침공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애매한 말만 할 뿐이죠. 내가 푸틴과 친하다. 내가 이야기해서 침공 안 하게 하겠다. 아니, 군대도 주둔시키지 않는데 그 많은 돈을 내라고요? 강도도 이런 강도가 없죠. 여기에 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세계에서 러시아를 정말 강력하게 제재했지만요, 러시아는 중국과 거래하면서 스스로 잘 버텼어요. 의외로 러시아산 값싼 에너지가 끊기면서요, 유럽이 먼저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가하면 몇 달 안에 무너질 것이다. 서방 국가들은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현실이 달랐어요. 2024년 IMF에서 발표한 실질 GDP 성장률을 보면요, 러시아는 약 3.6%를 예상하고요, 영국은 1%예요. 프랑스는 1.1%, 독일은 0%. 야, 진짜 독일 심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 러시아는 석유랑 가스가 넘쳐나는 에너지 강국이에요. 유럽이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을 줄이니까요, 러시아는 중국이나 인도에다가 에너지를 팔기를 시작을 했죠.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에 에너지를 더 많이 팔기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로, 유럽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받은 게요, 갑자기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했거든요. 유럽 시민들은 엄청난 전기요금이랑 가스비를 내야 됐어요. 영국에서는요, 1인 가구에 월 전기세가요, 한 달에 40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해요. 세 번째, 러시아가 의외의 성과를 냈어요. 맥도날드, 코카콜라, 애플 같은 기업이 철수를 했잖아요. 근데 러시아 자국 기업들이 발전을 해서 국산화를 시켰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인프라는 다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현대도 공장 만들었는데 그냥 나왔잖아요. 맥도날드가 철수하니까요, 브라더스 버거라는 프랜차이즈가 생겨났고요, 애플 스토어 대신에요, 러시아 자체 앱 스토어가 생겼어요. 이제 푸틴은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외국 기업이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유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전쟁을 서둘러서 끝낼 필요가 없어요. 전황 자체가 러시아에 유리하고요, 경제도 안정적인 편이고요, 국내 여론도 나름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1, 2년 전쟁을 더 끈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트럼프가 갑자기 왜 러시아 편을 들까요? 푸틴과 친해서?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 때문이 아니에요.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토의 새로운 변화가 오고 있거든요. 나토의 기본 개념은 이랬어요. 미국이 유럽에 개입한다. 러시아를 배제한다. 독일을 통제한다. 근데 지금 트럼프의 새로운 전략은 이렇거든요. 유럽을 배제한다. 러시아와 협력한다. 중국을 견제한다. 이건 마치 오랫동안 해오던 게임의 규칙을요, 갑자기 바꾸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가 러시아와 협력하고 싶은 두 번째 이유는요, 북극 항로랑 자원 개발이에요. 북극 항로가 뭔지 아세요? 요즘에 지구가 온난화잖아요. 덕분에 북극 얼음이 녹았어요. 그러면서 북극 근처에 길이 생겼거든요. 바닷길이요. 새로운 뱃길이 열린 거죠.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기존 항로가 2만 킬로였거든요. 근데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1만 5천 킬로미터로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거리는 25% 줄고요, 시간은 무려 열흘이나 단축이 된다고요. 근데 이거 좀 안타까운 게 환경은 나가리 났다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북극은 엄청난 천연자원이 묻혀있다고 하거든요. 러시아는 이미 이 지역을 개발하고 있고요, 중국도 여기 참여하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여기에 끼고 싶은 거죠.
그러면 다시 미국의 경제 상황으로 한번 가볼까요? 미국도 사실 남 도와줄 때가 아니에요. 미국의 중산층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압도적인 차이로 대통령이 됐던 거거든요. 물가는 높이 뛰고 있고요. 과거에 돈을 많이 풀어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풀기도 힘들어요. 지금 돈 풀면 자살행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나마 이것도 미국이 가장 나은 상황이 아닌가 싶은 게 문제인 거죠. 전 세계 상황은 미국보다 훨씬 안 좋아요. 유럽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지 옛날이고요.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값싼 러시아의 에너지가 끊기면서요, 독일은 완전히 날아가고 있어요. 영국은 정권 바뀔 때마다 돈만 풀고 있죠. 정치인 입장에서는요, 정권을 잡자마자 돈을 풀면요, 시장이 조금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1, 2년 지나서 물가 상승이 올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시장에 돈이 늘어나는데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자기가 잡았을 때 경기가 좋아 보일 수 있고요. 문제는 다음 세대로 떠넘길 수가 있죠. 잘만 하면요, 자기 때는 경기가 좋게 만들 수 있고요. 미래의 경기가 개판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미래의 경기가 개판나는 건 다음 정부 문제고요. 뭐 그런 식으로 포장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바뀐 애가 계속 돈 풀면요,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정권을 계속 바뀌어도 바꿀 때마다 계속 돈만 푸는 거예요, 영국은요. 그러니까 영국 경제도 개판이 났고요. 이 상황에서 트럼프는요, 미국 물가도 잡아야 되고요, 미국 경제도 살려놔야 돼요. 그것도 당장이요. 2년 후에 미국 하원 선거가 있어요. 거기서 트럼프가, 아니 공화당이 진다면요, 트럼프의 4년 중 2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비슷한 꼴이 되는 거예요. 야당이 잡고서 막 휘둘르겠죠. 트럼프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강한 척하지만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실적을 보여줘야 돼요. 2년 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경제예요. 현재 미국은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중산층이 힘든 상황인 거죠.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트럼프가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면서요, 우크라이나랑 회담을 하는데 그것도 사우디에서예요. 아니 왜 사우디에서예요? 여러 언론들은 그나마 사우디가 여기저기랑 사이가 좋으니까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사실 일본이랑 해도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해도 되고요, 할 곳은 차고 넘쳐요. 근데 사우디라뇨?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사우디일까요? 트럼프가 요즘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석유를 계속 대량으로 파내고 있어요. 국제적인 유가를 낮춰서 물가를 잡겠다는 생각인 거죠. 결국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한 트럼프의 전략은요, 바로 석유 가격을 내리는 거예요. 덕분에 환경 문제는 개나 줘버리는 상황이 되겠지만요, 그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알 바가 아닌 거죠.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미국 혼자 캐는 것보다는 다 같이 캐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유가를 더 빨리 내릴 수 있겠죠. 사실 미국 혼자 캐서는 못 내릴지도 몰라요. 전 세계 석유 시출왕 1, 2, 3위가 누굴까요? 바로 미국, 러시아, 사우디예요.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석유를 증산을 하면요, 원유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을 거고요, 물가를 안정시킬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증산을 하는 게 도움이 돼요. 하지만 러시아나 사우디 입장에선 증산하는 게 도움이 될 게 없거든요. 오히려 안 좋죠. 가격만 내려가는데 뭐가 좋겠어요. 설마 트럼프 이 양반 러시아나 사우디 꼬시고 있는 거야? 러시아랑 사우디와 같이 석유를 더 많이 캔다면요, 분명 에너지 가격을 더 빠르게 낮출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러시아랑 사우디에서 회담을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건 진짜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요, 모든 이유가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하는 거죠. 사우디가 가장 사이 좋다 이렇게 포장까지 해주면서. 그리고 사우디의 왕세자인 빈살만은요, 바이든 시절에는 굉장히 냉대받았거든요. 근데 트럼프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에너지 가격을 반으로 낮추겠다. 트럼프의 선거 공약 이렇게 성공시키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모든 변화가 우리나라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전쟁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에서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자동차 시장 1위, 휴대폰 시장 1위, 가전제품 시장 1위.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특히
특히 팔도 도시락은 아직도 러시아에서 인기가 많아요. 왜냐고요? 2014년도 크림반도 합병 때요. 서방 기업들이 죄다 철수를 했거든요. 근데 팔도 도시락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이런 의리를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요, 러시아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과거처럼 재진입이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러시아도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거를 원치는 않을 거거든요. 어쩔 수 없으니까 친한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져 있거든요. 러시아를 통한 남북 관계의 개선도 이루어질 수가 있을지도 모르죠. 생각해보세요. 러시아는 지금 북한에 엄청난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러시아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요,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이랑 대화를 시도해볼 수도 있겠죠. 아니, 우리가 러시아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북한한테는 압박일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북미 협상이 진행이 될 때도요, 러시아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지도 모르죠. 제 생각에 세계 정세가 조금 변하는 것 같거든요. 미국이 저렇게 설치고 다니면요, 다른 나라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끼리 뭉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유연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건 마치 여러 개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비슷한 거죠. 하나의 조각에만 집중을 하면 전체 그림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잘 끼워 맞추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내수 시장이 어렵잖아요. 러시아와 중국 시장이 새로운 판로가 될지도 몰라요. 특히 러시아의 자원이랑 우리의 기술이 만난다면요, 시너지가 날지도 모르죠.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전쟁부터요, 세계 정세 변화랑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략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복잡한 이야기지만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승기를 잡고 있어요. 자원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요, 젤린스키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러시아는 경제 제재에도 잘 버텼고요,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트럼프는요, 러시아랑 그리고 사우디랑 연합해서 석유 가격을 낮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러시아에 진출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기회가 있는 거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나라만의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건 작은 나라지만 강한 나라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눈치라도 잘 봐야 될 거고 열심히라도 살아야 되는 거죠. 수출 잘 해야죠 뭐. 세계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돼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요, 젤린스키가 미국 백악관에서 거의 조롱당하고 왔거든요. 여러 유럽의 지도자들이 분노했고요, 우크라이나와 함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 과연 유럽이 끼어들까요? 돈이나 조금 주고 위로나 해주는 그런 선에서 그치겠죠. 3년 동안도 안 끼어들었어요. 거기다 지금 유럽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아요. 독일, 영국, 프랑스 다들 안 좋아요. 말로만 하는 위로를 누가 못해요. 그들은요, 3년 동안 끼어들지 않았어요. 결국 강해야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강해져야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같이 열심히 살아서 한번 강해져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